솜방망이 처벌에 사기 피해가 5년간 126조였답니다. 154만 건, 매년 30만 건씩 발생한답니다. 그 중에서 20대 피해자가 5명 중에 1명으로 제일 많고요. 적발돼도 대부분 징역 3년에서 6년 정도밖에 안 된답니다. 약한 형량이 사기 범죄를 계속 이제 부추기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세 조정으로 50배 차익을 볼 수 있다. 뭐 가상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던 A씨가 이제 광고로 90명에게 12억 원을 뜯어냈답니다. 어처구니가 없죠. 그 A씨가 6억대의 빚을 지고 있었고 피해 금액으로 빚을 갚고 생활비 쓰고 뭐 1심에서 8년 받고 2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았는데 이게 매우 흔한 경우가 아니라 매우 드문 경우죠. 그리고 부유한 사업가, 예술가 행세하면서 남성 7명과 동시에 교제하면서 30억 원을 가로챈 40대 여성도 있었다라고 하고요. 참 어처구니가 없죠.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남현희 씨 약혼자 전창조 씨, 이 사람이 벌린 사기도 23명, 피해 규모가 28억이랍니다. 충격이죠, 충격. 너무 심한 겁니다. 사기 범죄가 줄어들질 않고 있다는 겁니다. 사기 범죄로 인한 피해금은 매년 십수조 원에 이르는데 사기 범죄 피해자들의 경제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왜냐? 피해자들이 이미 피해 금액을 전부 다 써버려서 이제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범죄 수익을 억류하는 경우 찾는 경우가 매우 어렵답니다. 일반 사기 사건의 경우 피해 복구 절차가 전부 다 민사기 때문에 이제 제대로 이제 보전이 안 되는 거죠. 민사재판이 마무리되기까지도 몇 년 걸리고, 그리고 민사로 승소해도 실제로 돈을 받아내는 건 개개인의 몫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되게 웃긴 게요. 일반 사기 범죄는 5억 이상 50억 원 미만일 경우에 3년에서 6년형이 선고가 되고 피해가 커서 형량이 가중되면 고작 4년에서 7년입니다. 뭐 이게 어처구니가 없죠. 범죄 수익을 압류하고 추징하는 제도가 있지만 제대로 활성화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뭐 실패로 탕진해가지고 돈 없다 그러면 땡인 거잖아요. 환수조치가 거의 안 된다라고 보면 맞습니다. 사기 범죄의 한 90% 이상이 피해 회복이 전혀 안 되는 거죠. 실제로는 저 사기죄를 저지른 이가 피해 금액을 복구시키지 않으면 피해 금액을 전부 갚을 때까지 가석방이 없는 징역을 살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악착같이 피해 금액을 갚으려고 혈안이겠죠. 근데 안 갚으면 땡이다라고 하니까 그냥 깜빵 들어가서 한 2, 3년 살고 나오면 된다. 이런 생각으로 그냥 버티는 거예요. 불편하지만 그게 현실입니다. 국민들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고 저 법원이나 저 판사나 검사는 일이 많아가지고 그 일에 시달린다라고 얘기하죠. 좀 전향적인 좀 법 처벌이 좀 강화돼야 되고 검사나 판사의 그 뭡니까 공무원 그 수도 대폭 늘려야죠. 그래야 지금 재판 한 번 있으면은 한 최소 2년 3년 기다려야 되는 그 기간도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피해자들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좀 뭔가 전향적인 부분들이 바뀌어야 됩니다. 사기 범죄를 저지른 이에게는 절대로 선처 같은 건 없어야 되고 처벌을 해야 된다. 강력하게 해야 된다. 피해 금액을 복구하지 않은 범죄자에게는 피해 금액 보전을 위해서 징역형으로 3년이든 5년이든 10년이든 더 살아서 그 이제 구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노역을 해서 벌어들인 돈으로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액 복구를 할 수 있게끔 그러한 부분에 대한 장치도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제 저 사기를 저지른 가해자에게 엄벌을 쳐야 된다라고 얘기했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 그건 관련해가지고 되게 뭐 세체혀로 위조할 고지할 뭐 댓글을 다시던데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릅니다. 제 생각이 있고 그 사람 생각이 있을 거고. 근데 저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기조는 뭐냐, 사기를 저지른 사기 범죄자가 법의 허술한 점을 이용해서 요리저리 빠져나가고 피해 금액을 보상하지 않고
그냥 나 몰라라고 범죄 재산을 은닉해가지고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라는 거죠. 강제노역을 해야 된다. 50년, 100년, 200년 노역을 시켜야 된다라고 얘기했더니 그분은 저에게 하는 얘기가 뭐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뭐 그 범죄자에게 강제노역을 시키는 것들은 대략 기득권들이 뭐 원하는 방법이다. 방식이다. 이렇게도 얘기하던데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고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에게는 좀 더 강력한 이제 처벌이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고 특히나 경제적인 피해를 입힌 사람에게는 절대로 솜방망이 처벌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청담동 부자 이진인지 김인진인지 하는 놈은 지금도 3년 반 징역 살고 나와서 또 사기쳐서 실입조인지 구입조인지 해먹었잖아요. 그런 놈들이 세상 밖에 나오니까 나중에 또 나오면 또 똑같은 사기를 저지르며 삽니다.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빛을 보지 못하게 저 지하에 갇혀서 죽을 때까지 못 나오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는 이 말이 심하나요? 심하다고 생각하면 그런 사기범에게 사기당해서 피해를 봐도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죠. 앞으로. 저는 경제사범, 경제사기를 친 놈들에 대해서는 솜방망이 처벌은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 그리고 그들이 돈 다 써서 없다 라고 나몰라라고 피해 금액에 대해서 배째는 그런 짓도 용납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추적해서 그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 재산까지 다 추적해가지고 다 추징해야 되는데 참 그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1억 이상의 예를 들어 이런 거죠. 피해 금액의 절반을 벌금으로 때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사기 범죄로 5억의 피해를 입혔다. 근데 그걸 피해자에게 뭐 회복이나 뭐 이런 노력도 안 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 피해 금액이 50%에 해당되는 금액 2억 5천을 벌금으로 때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벌금으로 때려서 받아내서 그걸 일정 부분 정부가 그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그런 방안들이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저는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실질적인 피해 복구가 좀 돼야 되지 않냐라는 의견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사기범이 활개치고 다니면 보통의 사람들이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전세 사기 마찬가지, 주식 사기 마찬가지, 코인, 부동산 사기, 뭐 이런저런 사기꾼들이 너무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기를 저지르는 놈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사는 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많은 생각들이 듭니다. 또 조심해야 된다라는 생각도 하고요. 참 잘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세상 사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얼마나 힘든지를 좀 부지런히 대응하고 대비하고 그러면서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 말고는 길이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그런 현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상입니다.